경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찾아뵙는 마장 본색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머리 좀 바꿨어 내가. 멋있습니다. 싹 넘겼어. 네. 아주 젊어 보이시네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이번 생에는 여자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여름 휴가 여자친구랑 같이 가려고 그런 것 같은데 투블럭으로 아주 미장을 했어요. 휴가라는 거는 집에서 쉬는 게 휴가야. 늘 휴가인 거지 늘. 늘 휴가였어. 늘. 주말에만 경마장에서 근무하고 화요일 날 방송 찍을 화요일 날 때 방송 오는 거 하고 주말에 경마장 가는 거 말고는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맨날. 파워블럭으로서 또 글도 써야 될 거 아니야. 외국 경마도 보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일이 이제 늘 많지. 네. 그러니까 집에서 늘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좀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보면 참 어떻게 그런 경마에 대한 어떤 해박하고 넓은 지식을 우리나라 경마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영국, 전 세계 경마를 다 섭렵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냥 완전히 정말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근데 네이버에서 진짜 그 경마팬. 경마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파워블록으로 이렇게 해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매년마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계속해서 파워블록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4년 했지 4년. 4년. 예, 그리고 더 할 수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파블로 자체가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파워블로거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거 뭐 악용하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없었나? 글쎄, 그러니까 이게 16년부터 이제 안 뽑았다고 작년부터.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거 됐는데, 그러니까 14년도 파워블로가 된 게 15년에 선정하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고 16년부터 이제 없었으니까 이제 15년은 안 나온 건데 지금 그 자체가 파워블로라는 게 그걸 이제 안 하지 네이버에서. 그래도 뭐 기존에 파워블록을 해왔던 그런 이력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블로거에. 그렇죠. 뭐 파워블로거죠. 그래서 그 지금 마주협회라든가 거기서도 글도 올리고 있고 또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개인적으로 소개를 한다면 비밀. 비밀. 역시 파워. 아니 네, 그 저 사랑학 꿈 검색하면은 뭐 네. 그러니까 알고 코레 있어요. 레이스에도 네. 저 검색해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혈통이라든가 세계 경마라든가 또 시수말이라든가 혈통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섭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그 굉장히 괜찮았던 그런 그 시수말들 수입을 해왔으면 대박이 났을 만한 그런 시수말들 있어요? 예전에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었던 말들 중에서 고스 제퍼 고스트 제퍼 그 경주마가 은퇴하고 나서 처음에 시스말로 데뷔했을 때 교비도가 20만 불 받았던 초특급이었는데 이 경주마의 자마들이 이렇게 초반에 어릴 때 금방 완성되는 유형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조숙형을 좋아하지 이렇게 좀 늦게 완성되는 거는 생각보다 인기가 덜하고 교비로가 좀씩 떨어지다가 10만 불 이하로 딱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서브프라임 그것 때문에 한번 휘청한 적이 있잖아. 그때 경마 산업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시즌별로 교비로가 그때 막 대폭락했다고. 그때 고스트가 2만 불까지 떨어져가지고 내가 2만 불.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번 글을 썼는데 어떤 거 쓰면 고스트포를 한번 도입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마사지에서 입지를 좀 해본 모양이더라고. 사고를 나고. 그런데 그쪽에서 이거는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그냥 바람결에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는 안 판다.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건 사실인지 모르고 그냥 풍문으로 들은 건데 그리고 나서 고스트포 자마들이 성적이 좀 나니까 또 교배로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6만 불까지 올라갔다고. 6만 불. 이제는 못 사오지. 아 근데 기분 나쁘네. 우리나라는 안 그만큼 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여지는 우리나라의 이미지 자체가 경마 삼류국이라고 걔네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런 경주마를 안 판다는 거지. 그런 데는 보낼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우리가 삼류 맞잖아. 맞죠. 이게 뭐 외국에서 있던 뭐 울줄리 마왕이라든가 이런 외국에서 조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적을 내는 거 보면 뭐 진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배울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우리나라도 좀 빨리 경마 진짜 언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마 언론. 근데 그게 좀 우리가 해야지. 예,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랑가꾸님이 블로거로서 그거를 해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통 이제 대중 매체나 어떤 이런 하나의 이렇게 좀 뭐 신문이나 어떤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보통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인이 블로거로서나 간신히 이런 그러니까. 영역을 이어오는 나는 시점이다 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스포츠 조선이라든가 이런 그 신문사에서 그 글을 올리고 말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이게 예상가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섭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차라리 결국에는 처음에 언론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예상 사이트로 그러니까 예상가가 아닌 그 말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라든가 에피소드 혹시 내가 몸값이 비쌀까봐 섭외를 그런가요? 못하나? 전혀 그럴 필요 없어. 스포츠 조선이라든가 일간 스포츠 이런 데서는 우리 사랑가꿈이 그냥 그렇지만 물론 아니지, 그래도. 싸게도 해줄 생각은 없어. 싸게 되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들으실지도 모르니까 좀 낮추세요 그래도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내가 얼마를 불렀는데 더 낮춰 거기서 나 부른 적 없어. 그래도 고스트 제포를 섭렵할 수 있는 굉장한 시스말 기자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초대돼서 오셨던 섭외해서 오셨던 그 노무토 기자님 이런 분은 진짜 그냥 정말 경마 기자로서 직업을 가지고 진짜 기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상가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래도 그 경향신문에서 그 노모토 기자를 불러서 인터뷰도 하고 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런 부분들이죠. 말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말에 가는 지식인들이 있어요. 언론인. 진짜 언론인, 지식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복면마왕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나라가 경마가 삼류 대접을 안 받으려면 최소한 그런 언론을 역할을 하는 진짜 경마 예상이 아니라 그렇죠. 언론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는 정도의 어떤 현실이 돼야 그래도 삼류를 좀 벗어난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소식이라는 게 그냥 소스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식이라는 게 거의. 마사회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리는 거 외에는 다른 소식이 없잖아. 네. 블러드스에 들어가면은 뭐 어떤 시스말이 죽었다. 그럼 그거 바로바로 기사가 떠. 그리고 뭐 데뷔하는 시스말 자마가 우승을 했어. 그럼 첫 승했다. 뭐 이런 거 다 떠. 얼마 전에는 일본의 오르페브로라고 2012년에 3관마 있잖아. 그 자마가 첫 승하고도 미국 블러드에서 떴더라고. 자마가 첫 승한 것까지. 그런 기사도 이렇게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내용은 뭐 없지. 우리나라 시스말이 활동하던 시스말이 죽은 거를 개인 블로거가 먼저 그걸 소식을 전하는. 아니 근데 그거는 소식을 전하고 문제가 아니라 쉬쉬하지. 누가 죽어 그러면 그냥 조용히 쉬쉬해 막. 관리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럴 그냥 그거를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뭐 혈통사에 들어가지고 마적상 보다가 폐사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아는 거야. 왜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서야 마사회 방송에 그 유명한 예전에 그 시수말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제야 지금은 뭐 지난주에 뭐가 나왔더라? 터프인 나왔다. 지난주가 아니지. 지난주. 한참 전이지. 한참 전이었나? 터프인 나오고 그다음에 백광도 나오고. 지난주에 봤구나 그거를. 그게 한참 됐어 나온 지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늦는 거죠. 마사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흥미롭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한다는 자체는 그렇죠. 네. 마사회 방송팀은 그래도 칭찬해주고 싶은 게 계속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해. 그쵸 부서 중에 그래도 그래도 뭐가 있나 봐요. 다만 각각 수식어를 갖다가 막 엉뚱하게 무슨 트리플 치아라니 무슨 이건 몇 번 얘기하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뭐 트리플 치아라니 무슨 상방이 그랑프리니 막 이런 식으로 어이없는 그런 호칭을 그러니까 수식어를 붙인다는 게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거는 참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 그렇죠. 이런 컨셉으로 나가면 앞으로 많이 여러 군데서 콜링을 할 것 같아. 그 전에는 너무 이렇게 어떤 도끼적인 팩트 폭력이 멘트 조절하시는 거 심해서 그랬는데 이 조금만 이미지 조절만 잘하면은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블로그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팩트 폭격 시원하다고. 나는 그냥 시원하게 그냥 까잖아.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부분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서양학부님 블로그에서. 뭐 그냥 본인만의 철학이고. 대리 만족이 하는 사람도 많지.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팬들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의 그렇다고 마음을. 네, 이유 없이 막 뭐 잘한 것도 그런 건 아닐까요? 네. 그래요. 아무튼 좋은 활약을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참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 다른 사람들을 대변해서 파워블로거로서 좋은 글도 써주고 있고 남기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데에서는 우리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되셨고. 네, 앞으로도 뭐 거기에 비하면 수입은 턱없이 진짜 낮은 부분에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감내하면서도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마인 한 사람으로서 좀 리스펙트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번 주는 KNM배죠. 네, 혼합 오픈 1600m 결정 A 경주. 퀸즈 투어의 두 번째 경주. 퀸즈2의 두 번째 경주. 안말들 3세부터 나올 수 있죠. 3세부터 3세 이상. 5세까지. 3세에서 5세까지. 5세까지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순위 상금이 1등이 2억 2,800, 2등이 8,400. 자, 이렇게 나오네요. 뭐 퀸즈 투어에서 이렇게 3세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결정이 났죠. 제주의 하늘이 네. 예, 안말 3세마 최우수마로 결정이 나서 아마 인센티브가 3억 정도 받는 건가요? 그게 예전에 5억이었는데 바뀌어가지고 이제 3억 정도로. 퀸즈 투어 같은 경우도 예전에 3억인가 5억인가 보너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1억으로 줄었나 없어졌거나 아마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안말들 경주라서 굉장히 싸납네요. 지금 1600m인데 직선이 길잖아요. 네. 긴 상태에서 성질 급한 안말들 앞선 장악하려고 노력할 거고 기수들은 어떻게 하면 힘조절해서 끌고 가려고 기수들과의 안말들과의 싸움도 있을 것이고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한 전개가 그려지는데 패스 핸디캐핑 기법으로 보면은 우리 파크님이 보면은 어때요? 이게 앞선에서 끝나는 건가요? 앞선 말고 뒤에서 나가오는 겁니까? 이런 편성이 제일 애매합니다. 그렇죠. 애매하죠. 굉장히 네. 예, 이게 무슨 치킨도 아니고 반반이에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경주는 좀 물론 이제 좀 게이트 번호도 나오고 이러면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예측하는 게 참 어려운 편성, 어렵죠. 난해한 편성이에요. 아니 그리고 마을 경주가 힘든 게 네. 직선이 일단 출발하고 나서도 직선이 긴데다가 곡선 돌고 또 마지막에 이제 부경이 한 서로다 50m 정도 50m 길지. 길지. 그러니까 직선이 긴 두 번의 두 번의 직선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행이 유리할지 아니면 투입이 유리할지 이게 되게 애매한. 근데 이런 경우는 대개가 앞선보다도 중간에 대충 따라가다가 어부지리로 안쪽에서 편하게 가고 있다가 앞선이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누가 한 마리 오더라고. 그건 뭐 추임마가 아니라 능력 추임마가 아니라 전개에 의한 정말 자동 추임이라고 그럴까? 작년 제 기억에 2대에서 추임마가 좋은 성적을 냈던 기억이 나요. 슈프림 매직이 작년에 2대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제 기억이 확실하진 않지만 예, 추입해서 그래. 뒤에서 날라. 일단 나오는 말을 소개하자면은 지난번에 1등했던 실볼프, 그다음에 2등했던 헤아, 그다음에 의외로 선전을 벌여줬던 개나리, 그리고 4등했던 골드울프, 그다음에 5등했던 마이티잼, 그다음에 8등했던 슈프림 매직이 지금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뉴페이스로는 산타글로리아, 더퀸 실버, 그다음에 스틸 더 쇼와이, 블랙 사파이어, 아름다운 동행, 오케이 연답, 샤크런, 퀸즈퀸, 퀸투아치 이렇게 16마리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서울에서 7주가 내려왔다는 거야. 아 서울에서 전에 부산광역시장 때 서울에서 달랑 한두 내려왔잖아, 한두. 근데 이거는 서울에서 7주가,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3세마 초반에 벌어지는 경주라든가 안말 경주는 서울이 그래도 다른 경주보다는 조금 더 승률이 높았다고. 그러니까 안말 경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이 해볼만 하다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7주나 나갔잖아. 7주나. 그렇죠. 한순간 봐도 서울이 이제 의지가 느껴져요. 지난번에 개나리가 선행 가서 버텨버리대 3착으로. 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네. 개나리 이런. 아, 이름부터가 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개나리. 에이, 또- 개나리 뭐야? 개나리. 골드블루가 아깝게 코차로 사착을 했고 골드블루 지난번에 팔리지 않았단 말인데 의외로 선전을 했던 것 같아. 지난번에 사착을 하면서. 나는 그때 배팅했던 것 같은데, 아주 인기가 이게 많진 않았지. 배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4등에서 너무 아쉬웠지. 배팅을 했었기 때문에. 3착을 할 수 있었는데 와 개나리가 코로 버티더라고. 저도 뭐 아쉬웠던 게 개나리를 데려갔지만 복싱만 배팅해서 예. 아마 그때 실버울프하고 골드블루를 샀던 것 같은데 복싱식에서. 아 실버울프가 1등을 했는데 골드블루가 못 들어서 골드블루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그게 4착을 해서 3착을 했으면 또 3복승이 한 30배 이상은 나왔을 만한 배당이었는데 실버울프와 그 당시에 해야가 대길 배당이었죠. 네. 요번에도 아마 이번에도 아마 둘이 인기 마일 거고 또 우승도 다투지 않을까. 인기 마일뿐만 아니라 그냥 우승도 다툴 우승도 그렇게 다툴 수 있다.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기에 뭐 김영관 19조의 그 오뚜고뚜기도 이번에 또 출전하네. 3주 만에 나오는데 무시할 수 없는. 지난번에 오뚜고뚜기하고 저기 뭐죠? 그 페르도 페르도 포고라고 포고라, 그거. 한 방으로 9.5배짜리 적중을 했죠. 그때는 1200이라 그냥 뭐 의심도 안 하고 했는데 이거는 1600인데 근데 1600까지는 안 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난 얘는 장거리만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1600까지는 괜찮다. 1600까지는 뭐 늘 가능하다고 보는 말이라서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거리 문제가 아니라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운동 능력적인 면에서 볼 때 해야라든가 이런 걸 앞서느냐라는 점에서는 장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오뚜고뚜기는 그 전개로 가는 네, 말이에요. 오뚜구띠 같은 것도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전개가 선행을 못 잡고 꼬여버리면은 별로 힘을 못 쓰는 말이라. 아마 개나리하고 선행 경합은 할 텐데 지난번에도 선행 경합하면서 페르도 포모리아하고 어떻게 보면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페르도 포모리를 앞서면서 갔어요. 네. 예. 그러면서 직선에서는 1200이라서 워낙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그건 1200이라 버텼는데 이게 버텼는데. 만약에 이번 경주에서 또 경합하게 되면 이거는 1600이라 그게 좀 이제 그래서 얘는 강하게 우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선두권 전개가 유력한 말이다. 개나리와 더불어서 개나리는 이번엔 뭐 어떻게 보나요? 이런 개나리인가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개나리. 제가 직전에 개나리 뭐 추천해서 추천해 드렸던 말인데 이 편성이 뭐 여기서는 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개나리 같은 경우도 오히려 단거리보다는 거리가 늘면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유형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근데 이번 경주 사실 이게 또 얘가 초반에 앞서 나가는 유형이라 근데 이제 오뚜오뚜이랑 붙어버리면은 네, 능력 버티기는 네, 모르겠는데 능력 차이가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그 킹주턴 마지막 경주 그 경남 도지사배 2000m 거기서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개나리가? KM배는 좀 나는 그렇게 그렇지 않나. 난 오히려 그 골드블루 또 한번 믿어보고 싶어. 골드블루. 실버울프하고 해야는 우승 후보일 거고 골드블루를 좀 한번 이제 실버울프와 해안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다들 공동의 우승 후보로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고 근데 이제 현장에서 배당 보고 또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뺄 수도 있지.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번에 너무 절정을 펼쳤어. 일군 정말 너무 하급 편성해서 와 그 순위 참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7마리 뛰는 정말 하급 경주에서 아름다운 동행 같은 경우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얘도 앞말 중에 옛날에 얘가 YTMB 우승했잖아. 3세 때인가? 그렇지. 막 추입으로는 뭐 막강해. 3세 때 2000m 그 YTMB 우승했는데 얘가 그 이후에 성적을 별로 못 내는 게 나는 그렇게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앞말 한정 경주가 몇 개 없다고. 일반 경주도 그렇고 대상 경주도 그렇고 대상 경주는 좀 많아지긴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경주도 거의 앞말 경주가 많아. 그러니까 앞말이 웬만해서 순말하고 붙지 않아. 그러니까 앞말이 좋은 앞말이 있으면은
이렇게 길게 좋은 성적을 내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앞말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얘는 순말하고 계속 붙는단 말이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얘가 만약에 앞말 경주가 우리나라도 많아가지고 계속 앞말 경주만 나갔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적을 잘 냈을 건데 그동안 너무 그 순말하고 붙으면서 막 게임도 기가 좋은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나는 그 얘도 무시는 안 해. 이거는 안말길의 대결이니까. 무시는 할 수 없다. 네, 참 어려운 편성이네요. 어려운 편성이에요. 그래도 이제 또 재밌는 말은 블랙 사파이어. 얘는 그 트리플 라인하고 같잖아, 형제잖아. 네, 같은 형제잖아. 그것도 이제 엄마도 똑같아, 전형제만데 트리플 라인을 보면 블랙 사파이어도 그렇게 또 아예 무시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시험 갔다 와서 성적이 괜찮았어요. 계속 예, 잘 뛰고 있고. 참 편성이 이게 이 페이스 핸디캐핑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경주라 이게 어떤 말에 유리한 어떤 흐름이 조성이 되는 경주일지를 예측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이 경주만큼은 저는 그냥 딱 입다물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아니 근데 페이스 핸디캐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제 핸디캐핑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은 내가 보기에는 환상적인 조합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보통 트립 핸디캐핑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같이 접목을 해서 예상하는데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도 그 전개 핸디캐핑 앞선은 누가 나가느냐 그리고 앞선에서 그 어떤 속도 지수와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해서 앞선 장악 능력이 뛰어나느냐 아니면 앞선 장악 능력이 부족한데 뒷선 장악을 할 수 있는 말들이 올라오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맞을 때는 정말 잘 맞아요. 그렇게 딱 데이터화가 되어져서 맞을 때는 정말 고배당도 정말 너무너무 잘 맞고 어떻게 보면 쌍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한 70~80%는 쌍머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접목시키면 괜찮을 것 같지 않는가. 그리고 또 현장 상태라든가 말의 체형이라든가 또 혈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조합해서 말을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발전 기대치에 대해서 조금 멘트를 미리미리 해놓는다면은 상당히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KNN배 그러면 또 따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말은 없나요?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실버울프와 해안은 우승 후보감이고 지금 가능성 있어 보이는 말이 너무 많아요. 보통 이렇게 보면 한 너다섯 마리로 추려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편성은 제가 보면 우선 실버울프 해야에 경우에 따라서 슈프림 매직, 오뚜오뚜기, 블랙 사파이어, 아름다운 동행, 골드블루, 마이티젠까지 이렇게 많은 말들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은 좀 해줘야 돼. 왜냐면 이 마주님이 좀 섭섭할 것 같아. 내가 너무 그동안 도끼실버요? 마주님에 대해서 말에 대해 내가 좀 약간 뭐랄까 좀 평가를 많이 좀 인색하게 해줬는데 이 더키실버 같은 경우가 이게 되게 성적 좋았잖아요. 끈끈해. 그래서 이 말도 무시할 수가 없는 이 더키실버 마주가 우리 저 예전에 마구다이 팟캐스트 할 때 인터뷰했던 그 마주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했어. 자기가 오픈 경주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되는 말이 있으면 자기는 나가겠다. 뭐 빼고 이런 거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내는 말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지. 그 정도 성적만 내는 말이 있다면 출전하겠다고 얘기했던 마저거든. 더키실버 뭐 끈끈해. 그리고 가능성 뭐 있어. 근데 사실 우승은 좀 어렵다고 보지만 착순권은 뭐 무난하지 않을까. 착순권 정도는 무난하다. 좀 말이 좀 체격이 작아서 좀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뭐 진짜 끈끈하게 아주 그 달려주더라고. 뭐 삼복승 보병감이네. 삼복승 보병감. 그렇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 KNN배 1600m. 오케이. 나한테 오케이 연답은 나는 이 말은 안 보고. 이런 개그 하면 안 돼.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이제 자 이벤트죠. 우승만 맞추기. 단식, 복식, 쌍식. 똑같습니다. 예, 똑같죠. 삼복승, 삼상승.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벤트는 뭐 똑같죠, 방식은요. 네. 자, 우승만 맞추기 경주가 열리는 날 12시까지 12시까지. 낮 12시까지 낮 12시까지 올려주시면 뭐 간혹 가다가 좀 시간이 넘어서 올려주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경주하기 전에만 올려주면 약간 융통성은 좀 이렇게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빨리 좀 올려주면 더 좋다. 뭐 근데 이번 경주는 진짜 어려워서 조금 당근 개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아이 당근을 이렇게 남발하면 안 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아니면 참여만 해도 우리가 당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당근을 이렇게 남발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우리가 말이구나. 우리도 먹고 당근 살아야지. 그럼. 네. 이상입니다. 오늘 마장본세 KNN배 우리 G3 경주를 한번 짚어봐 드렸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